자, 이번 작품은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이제 비슷한 제목의 소설도 있고 시도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평역이라는 이 이제 기차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 기차역에서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평역은 사실 9호선에 있거든요. 노년 신논현 근처에. 그래서 그 사평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차역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화자가 어떤 이제 그 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평역은 근데 이 시에서 묘사되기를 정식 큰 역이 아니라 간이역이에요, 간이역. 그러니까 간이역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있었다 없었다 하는 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 공간을 우리가 대합실이라고 하죠. 대합실의 어떤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그 풍경을 통해서 무슨 이미지를 표현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를 보면서 볼게요. 이 시도 사실상 쉬워요. 어렵지 않은데 좀 기니까 친구들이 영상을 멈춰 놓고 시를 한번 읽어보고 쌤하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아, 여러분 보세요. 막차라는 거는 하루의 마지막 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 차를 타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삶을 살까를 고민을 해보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봐봐. 지하철 막차야, 버스 막차예요. 그럼 보통 서울 기준으로 막차가 버스가 거의 한 1시에서 2시 사이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이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놀다가 술 마시다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다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되게 약간 피곤에 쪄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차 자체가 되게 어떤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는 소재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즉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는 소재로 많이 쓰이고 이 시에서도 역시 약간 뭔가 마지막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어떤 금방 이제 없어져가는 마지막 차니까 어떤 소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좀처럼 오지 않았대요.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아, 지금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그렇지. 자,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에요. 눈이 내리고 있네. 흰 보라 수습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 시리다라는 거는 촉각적 이미지죠. 그쵸? 촉각적 심상이고요. 뭔가 차가움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따뜻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난로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음처럼 몇은 졸고, 자, 직유법이 쓰이고 있네요. 금음처럼 몇 명은 졸고 있고, 몇 명은 감기에 쿨럭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피곤해서 졸고 있고, 감기에 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고단한 삶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화자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 화자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어느 불빛? 난로의 불빛이겠죠? 난로의 불빛 속에 던져주었대. 여러분 봐봐. 지금 사람들은 졸고 있고 좀 피곤해하고 있어. 나도 솔직히 졸리겠죠. 막차를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나도 같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로의 톱밥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넣어주는 어떤 장작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이 더 잘 붙고 계속 타길 바라면서 넣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춥지 않길 바라면서 난로에다가 지금 계속 불씨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화자의 이런 사람들, 약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에 대한 어떤 배려, 애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사실 같이 졸고 이런 거 하는 거 귀찮잖아, 그치? 내가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졸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추울까 봐 내가 나서서 직접 난로에다가 이제 불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주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청색의 손바닥은 왜 그러겠어? 그치? 약간 뭔가 청색은 보통 우리가 차가운 색깔이잖아. 뭔가 이렇게 좀 차갑게 얼어버린 손을 말을 하는 거겠죠. 얼어버린 손바닥을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왜? 각자 생각에 잠겨 있고 다들 피곤하잖아.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그 지기법이죠. 한 그룹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산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침묵이라는 게 여러분 조용해야 된다. 뭐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견뎌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묵묵히 견디는 것. 즉,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냥 술에 취한 듯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두고 이런 말인 거야. 술에 취한 듯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혹은 한 두리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 여러분 귀향은 고향에 가는 거잖아. 한마디로 고향에 갈 때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삶은 힘들지만 그냥 고향을 가끔 찾아갈 때 뭔가 좀 선물을 들고 가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자 여러분 뭐뭐 같은이라는 거는 직유법이죠. 자, 지금 사람들은 막 기침을 하고 있고요.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겠죠. 그리고 쓴 약 같은이라는 거 쓰다니까 이거는 미각적 심상이겠죠. 그런 담배 연기 속에서 이런 담배라는 건 약간 보통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러면 자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을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이런 봐봐. 눈 내릴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쌓이는 그것을 지금 화음이라고 표현한 거야. 마치 눈이 내리는 소리가 하나의 음악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침묵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눈 내리는 풍경과 눈 내리는 소리에 지금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때 이 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뭔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소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너무 삶이 힘들다가도 막 한 방눈이 내려서 눈이 쌓이는 거 보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삶을 위로받고 있다라는 거야.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운데 봐봐 얘들아. 자정이 지나고 나면 눈이 많이 오니까 낯선 이런 감정, 뼈 아프도록 이렇게 힘든 삶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다 설원이 된다라는 거는 눈으로 덮인 뭐 이런 평지 혹은 눈으로 덮인 언덕 이걸 말하는 거지. 눈으로 덮인 벌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 이런 낯설음이나 뼈 아픔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든 것들, 부정적인 어떤 삶의 속성들을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설원이 된다라는 거는 다 눈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덮일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눈에 덮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즉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어떤 힘든 것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나면은 다 이런 힘든 것들, 힘든 인생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자 직유법이죠. 차창이라는 건 차의 창문을 말하는 거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봐봐. 열차, 기차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칙칙폭폭 달리는 거잖아. 보통 옛날부터 이 기차라는 거는 사람의 인생을 좀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쓰였었어요. 즉 이런 인생은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즉 어떤 미래에 대한 뭔가 막막함 같은 게 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나의 삶은 참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막막함이 좀 있고요. 자 이어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자 진짜 부르는 건 아니죠. 그냥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상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 이 꼴 뭐겠어.' 그치 우리 아까 전에 불빛에다 던졌던 거 톱밥이잖아요. 근데 그 톱밥을 지금 눈물로 변형시킨 거야. 즉 우리 아까 봐봐 얘들아. 톱밥을 불빛 속에 던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난로가 꺼지질 않고 이 밤새도록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 이 따뜻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톱밥을 던져 주었던 나의 모습은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그쵸?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 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했던 것을 이번엔 눈물로 변형시킨 이유는 뭐겠어? 그치.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자, 여러분 봐봐. 내 삶도 아닌데 남의 어떤 힘듦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건 보통 우리가 공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공감의 힘. 그리고 사람들에서 내가 어떤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즉,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난로에 이렇게 불빛을 계속 꺼지지 않게 톱밥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시는 간이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단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그러한 이웃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웃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시는요, 사실상 친구들 입장에서 엥? 이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간결하게 적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간결한 어조고요. 자, 여러분, 감정 표현이 많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쓰고 있다. 절제된 어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심상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쵸? 뭐 청각도 있었고 시각도 있었고 촉각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인 심상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를 지금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삶의 좀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애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있으니까 회고적인 성격도 지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막차를 기다리는 이웃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내용의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모아서 질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